그래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그놈의 한두 잔이 이 정말 이 한두 잔이 이 새끼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이 아예 안 들려. 안 들려. 이 한두 잔이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장동혁의 모습. 검찰의 조작 수사와 정치 검사들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높은데 누군가는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누군가는 자꾸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론조사입니다. 검찰개혁 TF는 보안 수사권 논의를 6월 이후로 하자는 이유로 법사위 위원장 추미애 의원님과 가장 검찰개혁의 선봉장인 김용민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해서 또 다른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그럼 매불쇼에서 다룬 검찰의 보안 수사권 여론조사가 얼마나 꼼수를 부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인식 조사를 했어요. 검찰 개혁 TF에서.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보안 수사 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국민의 경우 긍정 의견, 그러니까 현행과 같이 직접 보안 수사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제한적 직접 보안 수사 인정하는 것이 45.4%.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보안 수사권을 네네. 남겨두는 걸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부정 그때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 자체가 약간 답정너식이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질문지를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 질문지를 보면 진짜 좀 심각한 답정너야. 자, 네, 소개해 주시죠. 질문이 이렇습니다.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송치한 사건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적절한 공소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질문인데 네네. 첫째 질문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예, 질문 자체가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공소를 유지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때 요 단어. 이건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그렇죠. 이미 심어줘 버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예. 자, 그리고 보기 한번 네, 가볼까요? 1번 직접 보안 수사, 그러니까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가 직접 피해자를 등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답이잖아, 이건. 신속하고 적정해야지. 그렇지. 그러면 1번을 눌러야지. 그렇지. 2번 제한적 직접 보안 수사, 대상 사건이나 방식에 제한을 두어 제한적으로 검사가 보완하도록 한다. 그리고 3번 선택지입니다. 직접 보안 수사 금지. 공소청 검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어떠한 경우라도 옳지 못했죠. 하고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다시 보완하여 오도록 요구만 할 수 있다. 네 번째 선택지는요. 보안수사 요구도 금지.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보완하여 오라고 요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네 개 선택지. 아, 이거 숨을 못 쉬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이거 요구도 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뭐 1번 눌러야지 뭐. 근데 질문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있을 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요게 잘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선택해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어릴 때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모든 답은 질문에 있다. 맞아. 질문에 답이 있잖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대 34면 이건 좀 오히려 국민의힘은 도로행진 집회 실패 이후 또다시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장동혁 당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검은 옷과 마스크를 한 참석자들은 사법 파괴 3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삼권 분립 파괴 당장 중단하라는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사법 파괴, 민생 파괴 3대 악법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쳤는데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을 보면 집회 시위보다는 정책과 비전을 말하고 민생의 정부와 여당에 협조하면서 일을 해나가면 될 텐데 왜 자꾸 딴지만 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번 지방선거 국힘의 상황은 어떤지 이정주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원래 이틀 정도는 도보행진하고 이제 전국 투어를 좀 한다 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기사 봤었는데. 네, 원래 근데 전국 투어는 다 취소됐어요 지금. 네, 초장에 이제 2번 실패하면서 맛을 봤죠 좀. 네, 지도부도 좀 난감해하고 그리고 집시법 위반 그때 집회 시 신고 못한 거는 사실 뭐 3.1절이 껴가지고 조금 본인들도 이제 저희한테 제 취재원들도 솔직하게 말을 못하더라고 저한테. 일부러 이번에 인도로 한번 걸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인도로 걸으면 그 인도 걸을 때 이게 좁잖아요. 좁으니까 옆에 그 시민들하고 하는데 시민들이 결국 윤호개인 유튜버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예정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 참여한 현역 의원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앞에는 유튜버, 뒤에는 의원이 병풍이 되는 이 풍경이 펼쳐지면서 네. 의원들이 전체가 윤호개인이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타격을 많이 입었거든요. 윤호개인을 네. 따라가는 그림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막을 수 없어요. 왜냐면 집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맞아. 도로로 나가면 안 됩니다. 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망쳤지. 네, 그때 이제 전국 투어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접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접었어요. 네, 일단은 접었고 지금 안에서 이제 더 큰 문제는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어제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그 후보 접수 받았거든요. 지방선거. 지자체. 네. 네, 지방선거 이제 보면 크게 보면 그 세 섹터가 있어요. 광역 단체장, 그러니까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이런 어떤 그 큰 도지사 네. 이런 게 하나 있고 단체. 쉽게 말하면 네네. 서울시 의원, 예. 뭐 구청장 이런 것들, 서울시 의원 요급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구의원들, 도의원과 또 군의원 다르고 예, 이런 식으로 단체. 섹터 3개인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부터 이제 접수 받는데 그 이게 예전에 2018년에 홍준표 대표 때요. 그때 남북 문재인 정권 때 네. 평화 모드였잖아요. 네. 네. 그때 지선 한번 망했잖아요. 자유한국당 당시에. 네. 워낙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네. 여당이. 네. 근데 그때 현상이 비슷해요. 지금 후보를 못 구하고 있어요. 후보가 실제로? 없어. 실제로.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기 당협위원장 서울에 전화 좀 돌려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강세 지역이 그러니까 뭐 강남이나 뭐 용산이나 이 상위 포지션 말고 그 중간 포지션이 동대문이거든요. 네. 전체 25개 구를 쫙 나열했을 때 아. 중간값 이하는 지금 특히 시의원이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시의원은 이건 조금 어려운 시의원은 소선구제예요. 네. 인구 8만에서 10만 명당 한 명 뽑습니다. 한 명. 그러니까 거기는 민주당이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려 그래요. 근데 밑에 구의원은 그 중대선거구거든요. 2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뭐 이렇게 하니까 3인 선거구 하니까 네. 거기까지는 좀 나오는데 시의원이 나올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못 구하는군요. 네. 제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광역 단체장 공천 접수를 마감했는데 서울시장 오세훈과 충남지사 김태흠 등 유력 현역 단체장들이 대거 공천 접수에 불참하며 국민의힘은 비상에 걸린 상태이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 공모 결과 대구와 경북 지역에만 지원자가 몰렸을 뿐 수도권과 충청 등 주요 승부처에는 신청자가 저조해 선거 전략을 수정해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비판하듯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빠진 경선은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 포기와 다름없다며 민심과 괴리된 노선을 고집하며 서울 지지세를 바닥까지 떨어뜨린 건 장동혁 지도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럼 도대체 당의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 서울에 있는 구청장을 못 구하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그냥 그 뉴스가 돼요. 그렇지. 구청장. 예, 아무리 뭐 저희 소위 말해서 뭐 관악구청장이라든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가 있잖아요. 네, 있을 수 있죠. 관악구, 은평구, 서대문구 뭐 등등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후보를 못 내면 서울에서 후보를 못 내면 이거 완전 신문에 일면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원래 총선 후보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라고 하죠. 내가 뭐 서대문 갑을 그 사람을 예를 들면 어떤 특정 험지에서는 그 사람을 구청장으로 돌렸어요. 네가 나가라. 네, 그런 적이 2018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구청장을 없으면 이제 전환시켜서 낼 수가 있거든요. 네. 민주당은 지금 나오겠다고 박 터지고 있거든요. 민주당 박터지고요. 근데 국민의힘 지금 그런 처지예요. 네. 내부적으로 골치 아프겠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부산 북구 갑 네, 전재수 의원 지역구. 전재수 의원이 이제 그 부산 시장으로 출마를 하면 그 지역이 이제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거기에는 누가 나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지금 박민식 의원 전 법무부 장관. 보훈부 장관. 네, 근데 지난번에 분당으로 왔다가 한번 이동했다가 이제 뭐 분당에 내가 원래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북구 다시 내려갔고 선거운동 하고 있대요. 하고 있대요? 네,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이미 자리 잡고 뭐 시장 돌아다니고. 이 민주당 이거 뺏기면 골치 아픕니다. 이 부산이라 이거 만만치 않을 텐데. 근데 일단 문제는 이제 구도인데 사실 이제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으로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네. 이제 따라가는 구조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변수가 있죠. 이게 어떤 변수냐면 만약에 그 박민식 후보 자체는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쩔 때는 나 부산 출생이다. 해놓고 또 어쩔 때는 분당 가서는 분당에 오래 살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미 욕을 먹고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해가지고 판이 이상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출마 지역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지 말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훗날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지 봤더니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구포시장을 찾는 것에 대해 구포시장은 부산시장 선거 출마 예정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라며 전재수 의원이 출마하면 그 지역이 비기 때문에 여론을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그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은 대구가 더 쉽다. 부산 갈 바에 뭐 이런 설도 있는데 당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굳이 나온다면 부산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부산에. 네. 그러면 이제 박민식 후보가 본인이 후보 뛰는 거지 여기는 국민의힘에서 전략 공천합니다. 네. 무조건 한동훈은 우리가 잡는다. 네. 이 방침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전략 공천 누가 있을까?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한번 또 지켜. 네. 아니, 왜냐하면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 네.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나가는 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그 잘 사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럼요. 마음에서 나가고 나서. 한번 맞습니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그 하정우 수석이 거기 나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제 하정우 하정우 수석. 수석 부산 출신이고 아, 부산 출신. 워낙에 이제 스마트한 이미지가 아, 있기 때문에 스마트하고. 네. 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주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린 것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자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벌어진 숙청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발언들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윤리위의 이 부분은 가처분에서는 법으로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윤리냐 법이냐. 그러니까 아동 학대냐. 아동 학대 죄에 해당하느냐. 그 페이스북에 게시물 올린 거.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법으로 본 거예요. 법으로. 법으로 보면 솔직히 말해서 만약 아동 학대 해당하잖아요. 고발 대상이 그러면 그건 형사처벌이 돼야 돼요. 형사처벌 대상이죠. 네. 윤리위에서 뭐 윤리적으로 당원권 3개월 이거는 형사처벌하고 전혀 다른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원권 1년 정지에 대해서 여기 그 남부지법에서 판단하는 건 크게 3개인데 하나는 절차적 위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종이가 송달해서 윤리 소명서를 받아서 애들 그때 뭐 SNS로 문자로 띡 뿌려가지고 하지 않았냐. 이거는 그런 절차 위반 부분이 있어요. 예, 있어요. 실제로 제가 봐도. 그리고 두 번째는 양형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당원권 정지 1년 정도에 그 정도로 중한 거냐. 예, 그럼 당원권 3개월이냐 6개월이냐. 근데 이 주장은 저는 처음부터 저는 일리다 봤어요. 왜냐하면 양형이 너무 세게 나왔거든요. 아, 너무 세. 일반적으로는. 예, 일반적으로 세게 나왔는데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아동학대에 해당하느냐 그러면 네. 이 문제였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전화 좀 돌려보니까 크게 보면 그 이 직접적인 아동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배현진 의원이 자기를 이제 비판하는 그 A란 사람의 딸 내지는 소녀 딸 그걸 캡처해가지고 네. 오픈돼 있으니까 이제 자기 여기다 붙인 거예요. 자식 뭐 망신 주려고. 네, 거기다 붙이고 이제 뭐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 않냐 그런 거지. 라고 했는데 천박하죠. 그 밑에 댓글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아동을 비난하는 댓글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 법원에 논리는 법원에 아동을 논리는. 비난하는 이제 댓글이 있었냐? 그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그거는 이제 제가 이 양쪽 담당 변호사랑 둘 다 통화를 해봤거든요.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채권자는 이제 배현진 쪽이고 채무자는 이제 당 쪽인데 이게 1월 25일에 발생하고 윤리 재소는 2월 6일 한 10일 정도의 텀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아직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댓글을 지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지워질 수도 있고 또는 달았던 사람이 지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변호사들이 2월 6일 그 텀이 있으니까 이 증거를 체증을 못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따진 거죠. 배현진 얘기를 뭐 그렇게까지 들을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사실 징계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게 징계를 중단시킨 거잖아요. 네. 이걸로 그냥 갈등했으면 좋겠어. 서로가. 그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서로 갈등한다. 네, 배현진 그럼 날개 단 거잖아요. 지금 그 엄프를 하고 있죠 사실은. 그쵸, 네. 근데 저는 딱 하나만 이게 네네. 요거는 오늘 취재하니까 이런 묘한 게 있더라고요. 사실 이 법원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장동희 체제가 굉장히 무능한 체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에서 그 모 취재원들이 이제 정무적으로 해석해 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망치가 가벼운 못이 솟는다고 이게 지금 민사소송으로 붙은 거라서 당에서 변호사가 우리 쪽의 주장을 세게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기려면. 네, 망치를 세게 때려야 돼요. 근데 이걸 제가 전화를 돌려봐도 보면 이상하잖아요. 사실상 당원권 징계 1년을 했기 때문에 1년이 너무 양형이 높다면 그럼 3개월은 적당하냐 이렇게 판사가 그 자리에서 고쳐서 징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이 너무 높다고 해서 깨버리니까 마치 무죄인 것처럼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무죄는 아니에요 이게.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 민간인의 아동 그거를 붙여서 이렇게 한다는 게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야, 천박해 그거는.